오늘의 사연은 영국과 미국에 비해 의료 시스템이 발전되어 있다는 독일에서 정형외과 의사 일을 하시다가 한국에 오시게 된 한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보험 문제로 시끄럽지만 여전히 그래도 비교적 살만하다는 독일에서 왜 한국까지 먼 걸음을 오시게 된 걸까요? 어떤 부분에서 경각심 혹은 더 나아가 만족감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의 쾰른 지역에서 오랜 기간 정형외과 의사로 일해온 에이미입니다. 나름 지역의 유명한 병원으로 이름나 있는 곳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형외과 의사들이 동기가 되어 일하고 있으며 다양한 환자분들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아니,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었지요. 늘 비슷한 수준의 환자들만 찾아오긴 했었지만 그래도 언제나 빈틈없이 예약이 꽉 차 있었기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저 일상이 조금 지루하다는 것 정도? 그것 외에는 불만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루틴한 일상을 살며 나름 만족스럽기도 어쩌면 좀 심심하기도 한 매일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경각심을 준 한 환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진료를 마치고 저녁에 병원 앞에 있는 바에서 동기들과 맥주 한 잔을 기울이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술집 문이 열리고 젊은 여자가 할머니를 모시고 들어오더군요. 특이하군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뜬금없이 저를 향해 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리둥절해하는 제 앞에 서더니 여자가 말하더군요. 할머니를 좀 봐달라고요. 당황한 저는 그래, 이 앞이 병원이고 제가 계속 환자들 얘기를 했으니 제가 의사인 줄 알았나 보다 싶어 할머니의 병세를 진단해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심각한 허리 통증으로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계셨고 몹시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최소한 주사를 맞아야 할 것으로 보였는데 당장은 주사를 맞춰드릴 수 없으니 응급실에 가보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웬걸 응급실에 다녀왔다는 게 아니겠어요? 응급실에서는 마약성 진통제만 처방해 주었고 제대로 치료를 받으려면 1차 병원인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안 될 때 올라오라고 했다더군요. 독일은 원래 1차 병원부터 순차적으로 진료를 받는 게 맞긴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선 저희 병원에 내일이라도 예약을 넣으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할머니의 보험이 공보험이라 바로 예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보험이 사보험보다 예약이 잘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아예 병원에 예약이 안 되는 줄은 몰랐었기 때문에 당황한 저는 그럴 리가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울며 말하더군요. 벌써 며칠이나 예약을 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고 할머니가 고통으로 식사도 못하시고 가끔 의식마저 혼미해지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병원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문의해보니 저희 병원은 사보험이 아닌 이상 진료비 때문에 예약이 아예 안 된다고 보면 된다더군요. 의사이면서 이렇게 자세히 알지도 못한 채, 아니 사실은 관심도 없던 채 살아왔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아픈 사람을 돌보고 도움을 주기 위해 의사가 된 것인데 지금 눈앞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할머니를 도와드릴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한탄스럽더군요. 저는 일단 급한 대로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서 응급처치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원무과 직원들로부터 원망을 산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를 돌려보내고 나서 저는 깊은 자괴감과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었지만 제 손으로 이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밤 고통스러워하던 할머니의 얼굴이 아른거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독일이라는 나라에 대해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처럼 출근을 했던 저는 갑작스러운 동료 의사의 퇴사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놀라 달려가 보니 동료는 겸연쩍게 웃더군요. 미안하지만 사실 진작부터 준비를 해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는 우리 병원이 가장 큰 곳인데 도대체 어딜 가려는 거야? 제 질문에 동료 의사는 머뭇대더니 말하더군요. 사실은 한국에 이민을 간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한국은 의료 시스템도 훨씬 잘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 인프라도 훌륭하게 되어 있어 의사들이 가서 생활하기에 특히 좋다고 하더군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처럼 작은 나라가 어떻게 좋다는 거야?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로 검색을 해본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OECD 국가 중 의료 시스템에 있어 탑5 안에 드는 나라이더군요. 어쩌면 저에게도 변화를 맞이해야 할 때를 알리는 경종이 울리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고심 끝에 저는 휴가를 내고 한국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심포지엄에 참석하고 공부를 하고 오겠다는 핑계였지요. 이후 저는 진지하게 이민을 고민하며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한국에 와서 받게 된 첫인상은
바로 똑똑한 나라라는 인상이었어요. 모든 것이 편리하고 스마트하게 설계되어 있었지요. 공항에서부터 호텔까지 그리고 대중교통과 쇼핑시설 등이 모두 잘 짜여진 하나의 유기체처럼 서로 맞물려 완벽한 인프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딜 가나 청결하고 아름다운 인테리어는 덤이었지요. 역시 야무진 곳이군 하고 생각은 했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심포지엄에 가기 위해 지하철에 올라탄 저는 깨끗한 시설에 감탄하기가 무섭게 갑작스러운 정전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당황스럽더군요. 정전이라니 역시 아무리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곳이어도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은 피할 수 없는 것인가 하고 생각이 들기도 잠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침착하게 역무원의 안내에 따라 대기하고 또 대피하더군요. 외국인이었던 저도 말을 알아듣지 못해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질서정연한 그 대기열에 차분하게 따라가면 되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역무원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대피한 저는 정전 상황이 해결된 후 아무 문제 없이 다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나 스무스하고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다시 지하철을 탔을 땐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무렇지 않고 조용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이로운 시민의식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하철을 타고 도착한 심포지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어쩌면 단순히 공공시설을 위해 교육된 것이 아닌 것 같더군요. 사람들은 조용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였으며 서로에게 배려심을 갖고 행동하는 모습이 기본적으로 교육된 품위인 것 같았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로 자리에 착석하고 질서정연하게 심포지엄이 진행되었으며 친절한 안내 직원들을 통해 불편함이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포지엄이 끝나고 둘러본 대학병원 역시 만족스러웠습니다. 크기와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아픈 사람들이 응급실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죄책감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최소한 이곳에서는 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또한 가난을 이유로 소외되는 환자가 없도록 나라에서 많은 부분을 지원해주며 병원에서도 그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또 존경스러웠습니다. 제가 있던 독일의 병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과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저는 이민을 결정하였습니다. 독일에서는 더 이상 이런 죄책감을 갖고 의사로서 활동할 수 없으리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한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한국인들의 따뜻한 도움으로 저는 무난하게 자리를 잡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주변에 한국 생활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제 동료처럼 말이지요. 만약 또 다른 동료가 제게 의사 생활에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지체 없이 한국으로의 이민이 바로 그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것입니다. 특히나 이곳에서 저는 일반 진료 외에도 가난과 불행한 여건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의료 생활을 함께하고 있거든요. 누구도 강제하지 않고 누구도 불평하지 않는 환경에서 말이지요. 아픈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의료 시스템 그리고 건강하고 스마트하게 발달된 공공 인프라까지 한국은 제게 인생 자체를 발전시켜준 놀랍고도 감사한 나라입니다. 저희는 해외에서 실제 사연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전달해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즐거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꼭 부탁드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